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하다 보면 헷갈리기 쉬운 점들이 많은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2020 연말정산 Q&A 두 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의료비와 취약 전 아동을 위해서 지출한 학원비 그리고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로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 세액공제액은 얼마입니까? 하는 질문인데요. 현재 자녀 2명 모두 7세 미만인 경우로 가정을 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액은 70만 원이 됩니다. 기본 공제 대상 자녀 중 7세 이상 자녀가 있어야 자녀 수에 포함될 수 있으며 출산, 입양 자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상해보험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점에 꼭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금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인 청년, 또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정한 중소기업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경력 단절 여성은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입니다. 공제 내용은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또 청년의 경우는 5년 동안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 청년의 경우는 90%를 연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중소기업이어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업종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 공제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 19세 이상 2001년 이전 출생자인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 공제 증명 자료는 그 자녀가 자녀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동의를 했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돼서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료 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제공동의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제공동의 취소 신청은 홈택스나 팩스 1544-7020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나요?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PC를 이용한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기초 자료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모바일 공제신고서에서도 수동 수집한 공제 증명 자료를 추가하거나 간소화 자료를 삭제하는 등 수정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 자료 외에 근로자가 수집한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추가하거나 한도를 초과한 간소화 자료 금액을 제외하는 등 공제신고서를 수정 제출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자료를 선택해서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고, 회사가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 자료를 미리 등록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간편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임한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도 간편 제출할 수 있고, 또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3개년의 추이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근로자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세 공제 신고서를 모두 체험으로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나요? 공제신고서를 모두 체험으로 자동 작성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go.kr에 로그인한 후에 간소화 자료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 대상 자료 선택 후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를 클릭하면 근무처 선택과 부양가족 입력 단계를 거쳐서 공제신고서가 모두 체험으로 자동 작성됩니다. 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로 공제받고자 하는 수동 공제 증명 자료가 있다면 공제 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서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는 얼마나 되나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 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이 잘못 작성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 연말정산에 궁금한 점을 Q&A로 2차례에 걸쳐서 풀어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세금융신문 이지한 상무였습니다.